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남북 간 주요 이슈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광복 70주년이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유난히 극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 상태까지 갔다가 전격적인 타협으로 다시 대화 국면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오늘은 남북의 창이 뽑은 10대 이슈를 통해 2015년 남북 관계를 되돌아봤습니다. 맹윤아 리포터입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5년 남북관계. 2015년을 축복해주는 축보여, 새해를 축하합니다. 남북 정상은 어느 해보다 강한 관계 개선 의지를 신년사에 담았습니다.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연초부터 개성공단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개성공단이 2013년에 그런 악몽처럼 많은 기업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빨리 당국간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데,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통보로 촉발된 개성공단 갈등은 8월 협상이 전격 타결될 때까지 내내 기업인들의 속을 태웠습니다. 바닷속에서 솟구쳐 나온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북한이 북극성 1호라 이름 붙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선군 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힘있는 과시. 전략 잠수함 단도탄 소중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북한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를 시도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 본격화로 한반도에 들이운 긴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지난 4월 말 북한군 훈련 일꾼대회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진 현영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전격 처형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반 가능성보다는 불경 및 불충, 이른바 유일 영도 10대 원칙에 있는 김정은 권위 훼손. 11월 들어선 북한의 2인자를 자행해온 최룡에 맞아 지방농장으로 쫓겨났습니다. 핵심 실세들마저 김정은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은 일상화된 북한 공포 통치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5년에 김정인 정권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내적으로는 공포통치. 지금 정부에서 공식으로 확인된 것만 김정은이 시대에 와서 70명의 처형을 얘기했는데 그건 직급이 높은 사람의 경우고 그 아래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 8월 초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큰 폭발과 함께 뿌연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철책 근무에 나섰던 하재헌 하사는 두 다리를,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김정은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황한 북한이 다시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서자 북한은 전방부대의 준전치 상태를 선포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선지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속에 북한이 한 발 더 나아가 48시간 최후 통첩까지 발표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최후 통첩 시한 2시간 전, 남북은 극적으로 출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남북 양측의 고위 당국자 4명이 전격 회동한 건데요. 남북은 무박 4일의 전례 없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 항의 8.25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단번에 화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있다. 65년 만입니다. 8.25 합의 후 2달 만에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상봉장에선 환갑을 훌쩍 넘긴 유복자가 9순에 가까운 아버지를 만났고 눈물로 달래보던 구슬픈 이밤 아버지가 부르는 망향가에 백발의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개월 만에 이뤄진 올해 상봉 행사에서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친척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북남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후 접촉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상봉 정례화와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여전히 남북관계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0월) 평양에서는 8년 만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에는 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례 우리 민족뿐입니다. 장장 6개월 동안 진행된 남북 역사학자들의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처음으로 남북에서 공동 전시회가 열리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활자가 발굴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KBS도 남북관계가 요동치던 8월, 평양을 찾아 생생한 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평양역 앞입니다. 북측 주민들도 이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나 신문 등을 보며 남북 간 긴장 상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교류가 활기를 띠면서 올 한해 북한을 찾은 우리 국민은 지난달까지 1,800명에 육박해 지난해에 비해선 3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장건 이룬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한 당창건 70주년 기념식.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통해 명실상부 김정은 시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관심을 끈 건 중국 공산당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의 전격적인 방북이었습니다. 악화일로였던 북중 관계는 류윈산의 방북을 계기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류윈산 중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기를 맞으면서 남북 관계 역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예상을 깬 돌발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는 모두 다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0월) 열병식 이후 2달 만에 베이징 공연에 나선 모란봉합단. 보시면 화제를 몰고 다니며 악당 외교란 말을 들을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어진 결말은 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둔 단원들의 갑작스러운 귀국이었습니다. 김정은 찬양 일색의 공연 내용, 그리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대 배경이 걸림돌이 됐을 거란 관측 속에 파장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성에서는 1박 2일 협상을 이어가던 남북 당국 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현 정부 첫 당국 회담이라는 기대 속에 출발한 회담이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민간 교류나 당국 회담도 이루어졌고 또 이장가족 상봉도 한번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진전은 이루지 못한,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새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복 70주년에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5년 남북관계. 위기에서 기회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당장 며칠 뒤 발표될 남북의 신년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